신종호의 마켓 뷰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똘똘한 기업 발굴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분 모시고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재 SK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종목 발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보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 작지만 강하다. 항상 스몰캡 얘기할 때 작지만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반기에 이끌 스몰캡에 대한 얘기 아마 이 시간에 좀 들어보시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앞서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중소형주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꽤나 괜찮았지만 약간은 뭔가 약간 쏠려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남은 하반기에 이 중소형주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올해 주식 시장에 이제 키워드를 좀 뽑아본다라고 하면은 단원 양극화라고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AI, 2차 전지, 반도체 등의 이 주도 섹터에 속했던 중소형주들은 꽤나 괄목할 만한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반대로 이러한 주도 섹터에 속하지 못했던 중소형주들은 좀 철저한 시장의 외면을 받으면서 다소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네, 남은 하반기에도 이러한 주도 섹터 쏠림 현상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도 섹터에 속해 있거나 또는 개별 종목단에서 이제 명확한 성장 포인트 그리고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쏠려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는 좀 회복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약간 일부 업종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수급 때문에도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진짜 바텀업, 그러니까 기업 하나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좀 챙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스몰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빠지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최근에 좀 탐방을 다녀왔거나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는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종목을 조금 이제 찾아볼 텐데 최근에 연구원님이 좀 쓰신 리포트를 저희들이 좀 찾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디스라는 기업이 좀 있더라고요. 이 아이디스가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간략히 좀 기업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97년 설립,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국내 영상 보안 전문 업체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이제 제품별 매출 비중을 좀 보면 CCTV가 약 50%, 영상 보안 장치 25%, 그리고 영상 관제 시스템 등 기타 소프트웨어가 이제 약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아이디스는 해외 수출도 꽤나 활발하게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이제 지역별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면 국내가 약 60%, 일본 15%, 미국 15%, 그리고 이제 유럽 등 기타가 약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이디스에 주목할 만한 이유는 크게 봤을 때 AI, 신사업, 정부 정책, 그리고 신시장 진출이라는 이 네 가지 큰 모멘텀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디스는 꽤나 괄목할 만한 이 실적 성장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7년에 설립을 했으면 한 25년, 26년 업력이 좀 되는 기업이고 더불어서 이제 보니까 국내 60, 해외 한 40 정도의 매출이 좀 잘 짜여져 있고 근데 이제 다만 CCTV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예전 모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굳이 아이디스를 가져왔을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스의 이제 투자 포인트가 이제 조금씩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 기업을 봤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우선 방금 이제 CCTV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얼핏 봤을 때는 이 CCTV라는 게 단순히 이제 카메라 하드웨어만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AI CCTV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CCTV라고 하면은 이제 CCTV가
자동으로 이제 물체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하거나 네. 이제 알림을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네, 예를 들어 뭐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쓰러졌거나 화재가 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AI CCTV가 잡아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크게는 이제 미국과 일본 위주의 이 해외 시장 침투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동사가 이 스마트 주차 솔루션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이쪽에서 꽤나 의미 있는 이러한 실적 성장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G 특화망 관련된 솔루션 신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의미 있는 멀티플 향상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해외 시장 침투율 확대인데요. 먼저 지난 3월 동사는 미국 영상 전문 보안 기업인 코스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현지 시장의 6위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이 업체를 통해서 앞으로 의미 있는 이 미국 진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실적이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코스타라는 회사는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등과 같은 이 현지 대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스타 인수를 통한 미국 진출에서 가장 좀 괄목할 만하게 볼만한 포인트는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민수 쪽 매출액만 좀 한정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 현지 레퍼런스를 확보한 코스타를 통해서 미국 공공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 미국 공공시장 입찰 주기가 도래하고요. 따라서 동사는 이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소 동사는 약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공공시장 매출액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공공시장 매출액이 1,500억이라는 게 내년에 이제 잡히는 건가요? 이건 이제 내년에 입찰이 도래를 해서 내년에 동사가 이제 입찰에 참여해서 이걸 따온다라고 하면은 최소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액이 약 1,500억 예상으로 봐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기업은 작년에 이제 연결로 한 2,200억 정도. 그럼 네, 작년에 매출액을 2,200억인데 이 미국의 공공기관 쪽에만 1,500억 이상이 된다. 거의 온기의 매출에 가까운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여기서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꼭 공공시장뿐만 아니라 네네. 이제 민수시장에서도 이제 코스타의 브랜드력 여기에 이제 아이디스의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서 민수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가장 크게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 공공시장 쪽 매출액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한화 테크윈 네. 현재 한화 비전이라는 업체가 이제 미국 공공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매출액이 2018년 약 5천억대에서 작년 1조 원대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스가 이제 미국 공공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적 측면에서도 꽤나 의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진출해서 매출액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시장의 성장세가 좋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이 보면은 시장 6위 업체라는 거는 그 상위의 1, 2, 3, 4, 5위 업체는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경쟁력 측면에서 진출한다고 다 이제 매출액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매출액이 왜냐하면 꽤나 이게 높은 그로스의 어떤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상위 업체들이 누구냐를 좀 살펴볼 그렇죠. 필요가 예, 있는데요. 맞아요. 예. 지금 상위 업체들은 하이크 비전 등과 같은 중국 업체들입니다. 중국이요? 예, 맞습니다. 오. 이제 중국 업체들이 과거에 이제 저가형 CCTV를 많이 만들면서 전체 이 CCTV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서 중국산 CCTV가 국가 안보로 좀 직결되는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현재 미국을 포함해서 뭐 일본 등 다양한 글로벌 이제 국가에서 이 중국산 CCTV 퇴출 움직임이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코스타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중국 업체들의 MS를 좀 흡수하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져서 시장이 하락하면 오히려 이 종목은 더 좋을 수가 있겠네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진다? 그러면 아이디스는 중국 업체의 MS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뭐 하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이디스도 그 수혜를 오히려 입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석할 수도 있네. 제가 말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 두 번째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투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스마트 주차 솔루션? 이건 또 어떤 네, 포인트인가요? 스마트 네. 주차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쉽게 말해서 저희 이제 여의도 IFC나 네네. 코엑스에 있는 그런 주차 입차부터 주차, 출차 전체적인 통합 솔루션을 이제 말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3분기부터 국내 대형 건설사형 이 스마트 주차 솔루션 매출액이 처음으로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약 20% 이상으로 수익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전사 수익성 기여에도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스마트 주차 솔루션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이 AI, IoT, 영상 보안 장비 등을 결합한 이 주차 관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호텔이나 뭐 백화점 등과 같은 상업 시설에 주로 설치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좀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과거에는 동사가 이 총판 방식으로 CCTV나 번호판 인식기 등을 따로따로 이제 건설사로 납품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동사가 이제 주가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턴키 방식으로 건설사에게 한 번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미 있는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IFC, 삼성 코엑스, 그리고 부산 LCT 등과 같은 곳에 동사의 주차 솔루션이 좀 설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파트를 말씀을 주셔갖고 우리가 이제 보통 아파트하면 건설 신규 주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어떤 아이디스의 포인트는 비단 신규 주택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게 수주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것도 가능한데 최근에는 이제 건설사들이 신규로 사실 착공하는 아파트에서 이러한 사실 이거를 이제 추가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고객 편의성이나 아파트의 브랜드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대림건설, 뭐 현대, 뭐 삼성 등 다양한 건설사들이 이제 이러한 주차 솔루션을 좀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스마트 주차 솔루션 하니까 아파트 하면 건설 경기, 건설 경기에 또 부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 앞서 미국의 공공기관에서의 입찰은 매출액이 늘어나고 오히려 중국의 MS가 줄어들면서 그래 이거는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 근데 건설 경기 이게 얼마나 매출의 비중이 차지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건설 경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건 받죠. 맞는데 바텀업으로 봤을 때 아이디스는 이제 이 해당 사업에서 작년 기준으로 약 70억 정도의 매출밖에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작네요. 네, 워낙 애초에 포션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앞으로 매출액이 뭐 200억, 400억, 500억 늘어나는 거는 동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나중에 이제 동사의 MS가 시장 전체를 좀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건설 경기를 좀 면밀히 봐야겠지만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실 정말 이제 이 실적에 얼마나 붙냐만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5G와 관련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갑자기 무슨 5G냐라고 그러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게 결국에는 영상 보안과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5G 특허망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AI, 로봇, XR 등이 융합된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이 통신 인프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현재 주요 대기업들과 이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냐라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무선 주파수 이제 망 운영 경험이 풍부한 자회사 아이디스 파워텔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의 이 특화망을 구축 그리고 운영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축된 이 특화망에 동사의 이제 아이디스 본업에 CCTV와 영상 보안 장치 그리고 아이디스 파워텔의 무전기 등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올해 3월달에 인수한 링크 제니시스라는 업체의 AI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 좀 패키지 형태로 한 번에 제공을 해줄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의 모토로라 솔루션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제 이 업체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과 정확히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22년 매출액 약 12조 원과 시가총액 60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던 모토로라 솔루션은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PER이 뭐 30배나 넘는 고성장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이디스도 물론 전체 사업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핵심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성장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래 다 들었어, 이게 지금 살만한 타이밍이야, 실적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 예상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30% 정도 성장한 3,700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40% 성장한 455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실적에 동사가 2021년에서 22년에 평균적으로 부여받았던 PER 약 15배 정도를 부여해본다라고 하면은 약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스타의 실적 정상화, 그리고 미국의 공공시장 입찰에 본격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생산 캐파 증설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등이 반영이 되면서 다수의 이러한 중장기 성장 플러스 멀티플 향상 요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이디스에 대한 꾸준한 관심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말씀 주신 게 PER 15배, 뭐 중소형주 중에 평균 PER 15배면 뭐 그렇게 비싸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만 봐도 시가총액이 6천억이면 지금 제가 얼핏 이제 아이디스의 현재 시총을 보니까 2,7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더블이 난다는 얘기인데, 그 기간에 대한 거 24년에 대한 목표치잖아요. 지금 사실은 주가 차트를 보니까 최근에 약간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장기 내지는 단기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로 봐야 되는지, 아이디스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투자 포인트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중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단기, 다시 말해서 1년 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5G 특화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중장기 멀티플 상향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아이디스 뭐 그렇게 뭐 비싸 보이진 않는 그런 수준이고, 중장기 그리고 단기로도 모멘텀이 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스몰캡도 같이 이제 갖고 오셨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이게 VT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들도 VT? 어제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정말 지금 살만한 가격인지 진짜 모멘텀이 있는 건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이 6억 관광객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VT가 일본 시장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VT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계속 있는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VT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VT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약 80% 이상이 현재 일본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일본의 주요 이제 화장품 브랜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때 진행한 Q10 라쿠텐 행사에서도 이제 압도적인 브랜드 매출액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주에 막 끝난 3분기 행사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0% 정도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제 일본에 정식 출시한 이 리들샷이라고 하는 신제품을 통해서 앞으로 의미 있는 실적이 좀 붙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들샷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리들샷 같은 경우는 이 미세침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니들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고요. 이제 이 마이크로 니들이 발랐을 때 모공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유효 성분들이 보다 잘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화장품의 네. 성분 자체가 그 침, 미들침
그러니까 약간 조그마한 그 미세한 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르면 맞습니다. 좀 따끔따끔하겠네요. 네, 바르면 되게 그래요? 따끔따끔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후기들을 보면은 이제 이 화장품을 발랐을 때 이제 피부과 이제 시술을 받는 느낌이 난다라는 평들이 되게 많고 사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상황입니다. 없어서요? 네. 진짜로? 네. 뭐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분들은 당연히 그거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을 주실 것 같긴 한데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하면 굉장한 매출 성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네, 사실 저도 전망하고 있어요? 좀 보면은 이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올해 7월 달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올해 7월에요? 네.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모든 여성들이 이 제품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의 기회가 더 크다, 더 크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들샷을 통해서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더 붙을 수 있냐라고 예상을 해보면 이제 내년에 최소 매출액 약 500억 정도와 영업이익 100억 이상이 이 단일 제품을 통해서 좀 붙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추정치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요. 지난 7월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동사가 지금까지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없었던 국내 그리고 이제 중국 쪽 매출액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듣다 보니까 다 좋은데 이 리들샷 미세침을 함유한 이 에센스 제품 VT만 만드는지 경쟁사는 없는지 이게 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의미 있는 경쟁사는 없는 상황으로 그래요? 네,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카피 제품들이 나올 그렇겠죠, 것이다라고 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지금 이 VT라는 브랜드가 지금 이 시장을 얼마나 장악하고 브랜드력을 키우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좀 성패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먼저 출시를 한 거잖아요. 네. 일본이 최근에 또 얘기하다 보면 엔화가 너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엔화에 대한 이 변동성은 없나요? 네, 엔화에 대한 변동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결국에 엔화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제품이 판매되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네. 전체적인 실적은 의미 있게 지금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어쨌든 굉장히 히트를 쳤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의 어떤 그 유커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에도 그런 VT가 이 시판이나 이거 뭐 이렇게 판매 유통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사실 지금 전체 판매 채널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네. 이제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지지난 달에 이제 명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H&B 스토어에 좀 입점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한 9월 말 정도에 이제 국경절 연휴 때 대거 국내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은데요. 이제 해당 기간 동안 중국인 맞이 준비를 잘 해둔 이제 VT의 좀 실적도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가 딱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 경쟁력 있는 에센스 제품, 오케이. 근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또 실적인 것 같아요. 실적이 2분기에 이미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기록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네, 일단 말씀 VT 주시죠. 2분기 이제 연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한 120억 수준을 시현하면서 사상 네. 최대 이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이 VT의 실적을 앞으로 무엇이 견인을 하냐라고 네. 보면은 결국 말씀드린 리들샷이라는 신제품입니다. 이제 이 리들샷이 앞으로 얼마나 판매가 되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달라질 예상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3분기에는 이제 올해 일본 오프라인 시장에 리들샷이 처음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이제 리들샷 관련 제품 라인업이 확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에도 사실 2분기 대비 QOQ 실적이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없어서 못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이 없어서 판매량이 생각보다 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현재 이 리들샷에 대한 생산 캐파도 좀 빠르게 늘릴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꽤나 의미 있는 생산 캐파 증설이 좀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VT를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주가를 봤거든요. 연초에 5,000원이었더라고요. 지금은 17,000원, 18,000원이기 때문에 새 더블 난 거잖아요. 비싸진 않은지 사실 이 실적 그로스 뭐 이렇게 다 보지만 밸류에이션이 또 어느 정도 적정해야 되거든요. 밸류에이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최근에 사실 제가 VT 리포트를 처음 내고 나서 한 번도 거의 쉬지 않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와서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주가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지금 리들샷의 판매량이 좀 심상치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캐파 증설까지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들샷이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업사이드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500억의 영업이익 100억 수준은 리들샷이 월 한 15만 개 정도 팔리는 숫자를 가정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리들샷이 월 한 30만 개까지 의미 있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사실 예상해 볼 수 있는 리들샷 관련 내년 매출액은 약 900억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이제 실적을 보고 내년에 이제 리들샷이 얼마나 좀 팔릴지 예상을 해보면 주가 업사이드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좀 답답한 시장이었는데 아이디스와 VT 이렇게 똘똘한 기업과 이제 주식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좀 이렇게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허선재 SK증권 스모켓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